통영경찰서에서 작년 6월 달에 교통조사실에서 컴퓨터 앞에 저희 차가 앞지르기를 당하는 거, 저희가 앞지르기를 당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아반떼 차가 중앙선을 밟고 요 차와 요 차가 저희 차고 요 차가 산타페 차예요. 저희 차 앞으로 뒤에서 옆을 지나서 앞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까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들어왔어요. 저희 차입니다. 저희 차 앞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5초 동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게 통영경찰서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리고 통영지청에 지금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이 영상은 아무튼 이 차랑 아반떼 차랑 충격하기 전에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맨 처음에 22년 12월 26일 날 통영경찰서에서 보여줬던 영상은 이 영상이 아니에요. 이 정도쯤에서 아반떼 차가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 서서 아반떼 차 앞에 영상으로 탁! 뒤에 영상인지 앞에 영상인지 잘 뒤에 영상 같아요. 22년 12월 26일을 보여준 건. 이렇게 부딪히는 건 안 보이고요. 아무튼 저희 차가 가만히 서 있는 아반떼 차 뒤에서 갑자기 서 있다가 저희 차가 앞에 가만히 서 있는 아반떼 차를 가서 그냥 이렇게 옆을 지나가는, 근데 제 눈에는 충격으로 안 보이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는데 그 영상과 지금 이 영상은 다른 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상 바꿔치기를 했다는 거지, 영상 조작된 영상을 22년 12월 26일 날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송치할 때 통영경찰서에서 통영지청으로 이 사건을 송치할 때 앞지르기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앞지르기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교통조사팀의 이런 책임자들이 두 사람이 이 방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도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도로교통법 제21조 22조에 나오는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앞지르기 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인정했는데 수사서류 어디에도 아반떼 차가 앞지르기를 한 사고 유발차라고 나오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아반떼 차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아반떼 차 앞에 블랙박스로 찍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반떼 차가 도로폭 4m 지역에서 이 위치면 지금 중앙선 밟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서 있는 겁니다. 중앙선을 밟지 않고 어떻게 도로폭이 4m 되는 데에서 앞지르기를 할 수 있습니까? 중앙선을 밟고 그냥 지나가도 되겠죠. 그런데 요 앞으로 주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들어온 겁니다. 왜 여기 바퀴 돌아가는 것이 다 보여요. 요 영상에도 보이고 이 영상에도 보이고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차 앞으로, 바로 앞으로 이렇게 끼어 들어와서 자기 추진력으로 이 앞차를 추돌하는 모습이 이 영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아반떼 차가 앞지르기를 사고 유발을 했고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도로교통법 21조 22조를 위배해서 중과실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 유발을 한 겁니다. 근데 아반떼 차는 어디에도, 공소장에도 수사 결과 통지서에도 앞지르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죄가 없습니다. 또 그 차는 운전자 바꿔치기도 했고 보험 사기도 쳤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들은 송치시키지 않았어요. 또 그들은 이런 사고를 내고 사고 후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지금 뺑소니를 치고 있는 거예요. 뺑소니 범입니다. 뺑소니도 적용하지 않았어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 모든 죄가 여기에 피해를 당한 저희 차에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그걸 항의했더니 저를 대구 서부지청에 908 이렇게 회부시켰고, 또 해운대 경찰서에서 보험사기꾼한테 그런 고소장을 받아서 또 그것도 또 송치했죠. 통영지청으로 송치를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서류에 보니까. 그리고 또 통영지청에서 또 제가 이런 걸 따지니까 제가 무고했다는 거죠. 이 경찰관들이 다 잘했는데 제가 거짓말로 허위로 자꾸 이렇게 신고한다는 거죠.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과장님도 그러고 계장님도 그러고 저도 집사람도 그러고 똑같은 영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은 이 장소가 노을전망대예요, 맞죠? 여기가 가파른 언덕길이에요, 그죠? 네, 불공로예요, 그죠? 구부러진 도로예요. 네, 구부러진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교통법에 앞질기를 할 수 없는 장소예요. 네, 그래서 이 장소에서 아반떼가 지금 앞질기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시작하지 마세요. SM5가 오른쪽 도로에 있어요. 지금은 오른쪽 도로에 있어요. 오른쪽 도로에 있고 이게 지금 화면이 멈춰 있지만 계속 오른쪽 도로 쪽에 붙어서 이렇게 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유는 그 밑에 지금 주행이 아니라 이건 이벤트 영상이라고 그러지, 주행 영상을 보면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제 녹취록입니다. 여기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 장소가 노을전망대예요.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교통조사팀에서 말했습니다. 예, 그러고 말했습니다. 제가 또 그래요. 여기가 가파른 언덕길이죠? 그죠? 그랬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굴곡로예요? 그죠? 구부러진 도로예요? 그랬어요. 그럼 구부러진 도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부러진 도로 맞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교통법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저희 차가 아반떼 차로부터 앞지르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도로는 구부러진 도로예요. 여기 보시면 나중에 확대해서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도로교통법 22조 4항에 보시면요.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이런 곳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예요. 앞지르기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길입니다. 구부러진 길이에요. 이렇게 구부러진 길입니다. 이런 구부러진 길에서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 중앙선 밟아야죠. 그리고 이 차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이 도로에서. 이 차가 가다가 앞지르기를 당하면 처돌되는 거죠. 그래서 앞지르기는 옆에서 끼어들기랑은 다른 겁니다. 옆에서 끼어들면 시야에 들어와요. 근데 뒤에서 갑자기 중앙선 밟고 앞으로 들어오면요. 그 한 1초 동안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운전자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바로 앞으로 끼어들었을 때는 충돌한 다음이에요. 그래서 앞지르기는 중과실입니다. 이 뒤에서 이 비탈길 같은데 굴곡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면 더더욱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지금 아반떼 차가 한 거예요. 이렇게 0, 1초, 2초, 3초, 4초, 5초입니다. 이 중간에 1초부터 5초 동안 차가 아반떼 차가 섰다가 또 깡 한 다음에 앞으로 갔다면 이 5초 동안 안 돼요. 그래서 5초 동안 안 되죠. 차가 섰다가 어떤 일이 있어요. 뒤에서 저희 차가 만약에 추돌을 해서 그 차가 또 밀려서 이 앞에 있는 차를
맨 앞에 있는 차를 추돌을 했다면 이 먼 길에서 말이죠. 그거는 2, 30초 더 걸리죠. 그리고 이 아반떼 차가 말하는 거는 여기 정지해갖고 안전벨트를 다 풀고 있다가 추돌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그분들 조서에 나와요. 통영경찰서에서 그런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영경찰서 부채도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0초부터 5초 동안 어떻게 중간에 서서 안전벨트를 풀고 부딪혀서 앞으로 가고 30초 동안에도 불가능합니다, 이거. 근데 5초 동안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영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수사 서류가 조작된 거죠. 그래서 내가 허위 공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허위 공문서를 말했는데 영상을 위변조한 걸 썼다고 내가 말했는데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22년 12월 26일 날 통영경찰서에서 이런 영상이 아니라 위변조된 영상을 놓고 우리 차가 뒤에서 부딪혀서 뭐 3중 4중 추돌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또 여기는 갓길이 없는데 갓길이 있다고 그래요. 이 모습은요, 나중에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차를 세워놨을 때 이게 아반떼 차입니다. 이게 산타페 차예요. 이게 저희 차인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저랑 10월 18일 날 아반떼 그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남자예요. 최 씨라는 사람이 남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운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무슨 죄를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자문해 보세요. 당신이 공갈 협박으로 법적 권한 없이 운전을 했던 것처럼 본인을 속이고 위협까지 해가며 금전갈취를 하여 이득을 취했던 돈 모두를 다 법률 비용으로 써도 부족할 것입니다. 빨리 알아보세요. 그리고 잘못해서 돌이키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신고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도 젊은 사람이고 그래서 계속 타일을 넣습니다.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돈을 갖다 1,000만 원 가까이를 이 사람이 700만 원을 뜯어가고 이 앞에 있는 차가 또 돈을 뜯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비랑 포함해서 1,000만 원 가까이를 이렇게 지급하게 됐는데 사용을 했는데 그것도 참 기가 막힌 노릇인데 이 사람이 요 차 사람이 저희 차가 모든 걸 잘못해갖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차가 또 돈을 요구했어요. 그 첫째 날 이렇게 돈을 받고 2, 3일 지나서 또 와서 계속 돈을 얼마 달랬다가 더 많이 달랬다 더 많이 달랬다 4번을 계속 가격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돈을 줘도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깨끗이 만약에 끝났다면 이렇게 돈을 한번 받고 끝났다면 저도 불쾌하고 그러지만 잊어버릴 거예요. 통영경찰서 같은데 가고 싶지 않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거기는 시민 여러분 되도록이면 가지 마세요. 거기 범죄 신고하면 그 오히려 그 사람이 감옥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통영경찰서에 안 가고 아마 이렇게 돈 한 번 주고 불쾌해도 잊고 끝났을 가망성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와갖고 돈을 요구하면서 이 사람이랑 함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영상을 보여주지 않고 돈을 계속 요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이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목격자들이 운전자 바꿔치기 한 거를 얘기해 줬어요. 이 차는 여자가 운전했다. 여기서 여자가 내렸다. 근데 이 사람은 남자거든요. 남자가 운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법적 권한 없이 운전을 왜 하나요? 여자친구도 보험 들어있고 저도 보험 들어있고 제 차를 운전해줬어. 누가 운전해? 여자친구가 운전해줬을 뿐이고 그랬어요. 정차 중인 차를 친 건 그쪽인데 이 사람이 돈을 받아갈 때에는 남자가 운전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여자가 운전했다는 거를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저랑 전화 통화할 때에도 맨 처음에는 자기가 운전했다고 이 최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목격자가 있고 여러 가지 증거를 말하니까 여자가 운전했다는 걸 실토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바깥치기가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주차 중인 자기 차가, 요 차가 여기 주차 정차돼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12월 26일 날 저희에게 보여줬던 그 영상은 요 뒤에 아반떼차가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여긴지 아무튼 서 있었어요. 서 있고 뒤에서 저희 차가 이렇게 살짝 지나가는, 제 눈에는 추돌이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추돌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후방 영상이요, 포렌식을 했다면 통영경찰서에 포렌식 반전 영상이랑 후방 영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증거 기록에 보면 그 뒤에 장면이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 포렌식 영상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 영상을 갖다 이렇게 자꾸 감춰놓는 거, 이런 것은 어떤 범죄 사실을 은닉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 아무리 감춰도요, 지금 이렇게 앞질기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까 동영상에 나왔잖아요? 앞지르기를 이 경찰들이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과, 이 최라는 사람과 경찰은요, 처음부터 앞지르기가 없는 영상을 보여줬고, 그것도 처음부터 보여준 게 아니라 사고 후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처음 보여줬고요. 이 이제 문제는 가만히 정차 중인 차를 뒤에서 저희가 추돌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틀리잖아요? 말이? 그래,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첫날 이렇게 고의로 이 앞에 들어와가지고 사고를 유발하고 산길에서 욕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돈을 700만 원을 500만 원은 수리비고 200만 원은 또 뭐 이렇게 해서 전체 700만 원, 현금으로 200만 원, 이것은 송금을 해줬죠. 수리비라고. 500만 원이 수리비라고. 이게 뭐냐면 범버 하나만 수리해도 250만 원 뒤에, 앞에 250만 원, 그래서 5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지급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상을 똑똑히 보고 이 사고를 인지했다면 왜 이런 돈을 주겠습니까? 운전자 바깥치기도 하고 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보험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를 운전했던 사람은 여자예요. 이 차 소유주는 남자입니다. 결혼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차를 운행할 때, 여자가 운행할 때 이 차가 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그렇지만 남자가 피보험자고 이 차량이 피보험 차량이죠. 이 차량을 여자가 운전했을 때 이 차량에 보험이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보험 적용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여자는 분명히 미보험인데 통영경찰서에 계속 기망했어요. 보험 적용이 된다고 계속 기망했습니다. 그게 수사 결과 통지서에 나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돈을 그날 받고 그 남자가요, 돈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또 여자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200만 원을. 그래서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그날이 22년 10월 15일 날인데요. 그날로 보험 신고를 또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10월 16일 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견적서인데요. 대구에 있는 어떤 자동차 수리 공업사입니다. 네, 여기 전화 다 해봤어요. 여기 이제 수리비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런 수리비를 다 합쳐서 300 몇십만 원이라고 해서 저희
아내가 추돌을 해갖고 성괴를 입혀서 성괴범이다. 이렇게 해서 체포까지 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그리고 그걸 따졌더니 저한테 명예훼손을 했다는 거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명백한 보험 사기입니다. 이렇게 배상을 받고 또 보험회사에 보험 신청을 해서 또 받은 거예요. 단독사고 처리했다고 합니다. DB보험사입니다. 단독사고는 자기 스스로 가해를 한 거예요. 여기 차량이 3대가 있으니까 과실비율이 서로 있겠죠. 앞지르기 했으면 이 사람이 100% 과실일 겁니다. 여기 안전거리를 유지 못했지만 이 사람이 일반 도로를 이렇게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과실비율도 10% 20% 됩니다. 그럼 이 사람 80%든지 90%든지 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도 단독 처리했고 이 사람 단독 처리했어요. 그 과정에 통영경찰서가 개입했습니다. 이 사람 돈 받게 해줬어요.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이 사람 저희한테 많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험회사를 통해서 또 돈을 받게 했습니다. 이 사람도 사고 당일날 저희한테 돈을 받으면서 보험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통영경찰서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줘서 또 돈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돈을 받고 또 이렇게 견적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가지고 또 받았어요. 이 사람은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상해보험금까지 받았습니다. 내가 이 영상을 자세히 후방 영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통영경찰서 부채도사 여러분, 숨겨놨던 2차 블랙박스 내놓으세요. 거기에 다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운전자 바꿔치기해서 내리는 장면도 2차에 찍혀 있고 다 있어요. 2차가 중앙선 밟고 올라오면서 어떤 식으로 왔는지, 저희 차랑 어떤 교통사고 가운데 인간관계가 있어서 정말 추돌을 했는지, 스치고 지나갔는지, 아니면 접촉 자체가 없었는지, 그거를 영상으로 밝히시기 바랍니다. 왜 영상을 감추는 거예요? 왜 영상을 자꾸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까? 이런 애매한 영상, 이 영상만을 가지고도 저희 차랑 아반떼차 중간으로 이렇게 들어온 게 확인이 되는데 이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이것도 도로교통법 23조나 22조나 이거 위반입니다. 23조면 끼어들기예요. 그리고 이 아반떼차가 저희 차 뒤에서 왔기 때문에 앞지르기죠. 22조 위반이죠.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앞지르기 한 거. 그리고 이 영상으로 봐도 도로교통법 19조 사항 위반이에요. 아니 이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이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주정차 사고라고 하니까 통영경찰서에서도 이렇게 주정차 사고라고 그랬죠. 이렇게 했습니다. 10월 20일 영상을 보면서 개요를 적었겠죠. SM5 저희 차가 앞범버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했던 아반떼차가 정차하고 있었대요. 여기에. 에? 아반떼차가 여기 가만히 정차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들어왔습니까? 뒤에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차 중이던 아반떼차, 앞에 정차 중이던 아반떼차를 SM5차가 앞범버로 추돌했다는 거죠. 그 충격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그 충격으로 이 고바이길을 거슬러 올라가게 해서 앞에 있는 차를 또 추돌하게 한 거죠. 모든 죄는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쓴 겁니다. 어디 영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앞에 아반떼차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아반떼차는 이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 SM5 차랑 산타페 차 중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명백한 도로교통법 22조, 23조, 19조 위반이에요. 19조 위반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가만히 이 상태에서 아반떼차가 이쪽으로 끼어 들어와서 여기 갑자기 정지했다면 그러면
도로교통법 19조 사항 위반입니다. 그 무슨 이유로 주행하고 있는 차 앞에 급정지를 합니까? 앞지르기에다 급정지 그러면 100%예요, 100%. 앞지르기 자체도 100% 아닙니까? 과실이. 그런데 어떻게 100% 이쪽 과실로 만들어놔요? 피해를 당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보세요. 이것이 경남 통영경찰서 수사 결과 통지서입니다. 수사 결과 통지서예요. 작년 4월 14일 날 작성해가지고 저희가 한 20일 정도? 20일 전에 받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사고를 접수해서 어떤 거를 증거로 수사했냐면요. 진술서입니다.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견적서 말씀드렸죠? 견적서 이거는요. 견적서 이거는 보험 사기를 입증하는 자료죠, 이거. 왜냐하면 사고 일자가 1월 28일로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이유는요. 이 차주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또 한 번 배상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이 돈을 저희들한테 받으면서 그런 고의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꺼림칙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1월 28일 날 또 무슨 사고가 있었나 보죠. 1월 28일 날로 날짜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보험금을 청구한 거예요. 이 사고 날 보험 신고를 해서 그래서 사고 일자를 1월 28일로 바꿔서 돈을 또 받은 것입니다. 보험 사기입니다. 이 일을 통영경찰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저희가 이 사람한테 돈을 지급했다는 거 다 제출했고 한 10번, 20번 설명했습니다. 녹음 다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견적서로 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리고 이 견적서를 이날 10월 15일 날 사고로 생긴 손괴를 증명하는 그런 자료로 이 견적서를 제출한 거예요. 이 견적서를 보여달라고 제가 정보공개 요청을 많이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안 해줬습니다. 통영경찰서에서. 고의죠. 이거를 해주면 다 들통이 나니까. 끝까지는 안 해주려고 그랬죠. 근데 저희 집사람이 피의자로 돼 있기 때문에 증거 목록으로 기소가 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채도사들은 정식 재판까지 간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정식 재판까지 가면 변호사 선임해야죠. 엄청난 비용이 들죠. 이게 정식 재판 간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뒤집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제 변호사들한테 들었습니다. 재판정에서는 진실이 아니래요. 진실이 아닌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부채도사 천국이 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실을 말하고 사실을 시민들 앞에 공익 게시해서 이런 일들을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보험 사기, 일반 사기를 경찰이 조직적으로 하는 것, 수사기관에서 이런 일들이 근절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정식 재판을 청구할 때 많은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또 그걸 통해서 이게 바로 잡힌다는 보장도 없어요. 시민 여러분 봐주십시오. 내가 이런 모든 증거 자료들을 요약해서 제출할 것입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나라에 정의가 있는지 아니면 아모스서에서 아까 읽어드렸던 공의를 쑥으로 바꾸는 그런 자들이 성문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미워하면서 혐오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정말 죄를 지은 사람들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해먹는지 여러분들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에 연루되면요, 수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수천만 원을 사용해도 전과자가 되는 거죠. 시상 범익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기가 막힌 게 저희 집사람이요, 학교 교사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조그마한 어떤 형사죄, 민사 없어요. 아무것도. 일평생 동안. 저희 나라가 법치국가고 좋은 나라라고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 제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이 부채도사들이 저희 아내에게, 아픈 아내에게 수갑을 채워서 그 차에다 대롱대롱 한쪽 손을 이렇게 매달아서 그리고 2시간을 고속도로를 달려서 갔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부채도사들이 잘못한 게 여러 가지지만 먼저 아반떼 차 동승자가 승차 인원이 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0명이 아니라 이 차에는 운전자 1명이랑 5명의 동승자가 있었어요. 6명입니다. 이거부터 거짓말을 했던 거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서류가 10월 20일 작성된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승차 인원은 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가 뭐라고 말하면 항상 오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오타입니까? 그 오타라고 칩시다. 그럼 고치세요. 지금이라도. 이거 이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 다 범인 도피죄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속여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사상자를 보면 경상 2주 뭐 이런 게 나와요. 중상 3주, 무슨 3주가 중상이에요. 경상이지. 3주, 2주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진단서를요, 11월 말, 12월 초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10월 달에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도사죠. 부채도사,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알아내니까. 그 대단하네. 그 신통력이. 예언의 능력이 있는 거지. 그 수사기관 그만두고 해운대 여기 점집 하나 차리면 대박이 날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도 진단서 제출일이요. 이 사람들이 기록한 진단서에 보면 11월 말? 11월 초중순? 그래요. 근데 10월 달에 어떻게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 진단서가 문제가 있는 진단서라고 생각해요. 이거 진단서도 아니라 캡처 사진을 그냥 인쇄한 겁니다. 진단서가 이상해요. 흐릿하고.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사문서 위변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경남경찰청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들 2월 초까지도 진단서 제출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쪽에 교통과에서 그 책임자가 다 말해줬습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들 진단서를 제출하면 피해자가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진단서 그때까지 제출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진단서가 제출돼도 상해 진단서가 제출돼야지. 여기는 교통사고 교자도 나오지 않는 진단서예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또 안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경과하니까. 이렇게 무모하게 이런 일을 했죠. 여기도 보시면 10월 20일 날 작성된 것인데 동승자가 없습니다. 동승자 0명. 아반떼 운전자는 남자 최 씨로 돼 있어요. 이 차는 여자가 운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허위죠. 이 문서가. 그리고 여기 수사결과 통지서를 한번 볼게요. 이 수사결과 통지서에 나오는 것이 아까 그 동영상에 나온 것이랑 부합한지 시민 여러분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영상에는 이렇게 구부러진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했다는 것을 교통조사팀에서 시인했습니다. 맞다고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동영상이 빠져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해서 진술만, 견적서, 진단서만 가지고 수사했대요. 교통사고의 블랙박스를 빼고 수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일부러 고의로 블랙박스를 뺐다고 생각합니다. 사기 고의의 목적이 수사관들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거짓말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상대 차량 아반떼차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귀하의 차량, 우리 차죠. 우리 차가 갓길에 붙어 있다가 다시 도로로 진입했대요. 뭐 다시 도로로 진입할 것도 없습니다. 여긴 도로폭 4m의 도로예요. 여기 무슨 어디 나갔다가 다시 진입해요. 여기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자전거 도로로 저희들이 들어간 일이 없고, 있다면 증거 제시하세요. 우리는 이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갓길이 없어요. 이 도로에는. 이게 자전거 도로 90cm 자전거 도로예요. 갓길은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갓길입니다. 이 갓길이 없는데 갓길이 있다고 쓴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건 거짓말이에요. 갓길이 없는데 갓길이라고 썼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저희 앞으로 끼어들어서 정지한 사실이 인정된대요. 누가? 아반떼차가 저희 앞으로 끼어들었대요. 앞으로 끼어들면 이 사람들도 송치 대상인데 송치도 안 시켰습니다. 정지했으면 도로교통법 19조 4항 위반이죠. 그것도 송치 안 시켰습니다. 또 여기 또 거짓말을 계속 보십시오. 아반떼 차량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대요. 아반떼 차량 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남자 피보험자. 이 차량, 이 사람의 남자의 차량이니까 보험 가입돼 있죠. 그런데 이 차는 여자가 운전했잖아요. 그래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보험 접수를 했대요. 그래서 이런 사실로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했답니다. 이거 뭐 속일 걸 속여야죠. 이 사람이 여자가 보험 적용이 된다면 왜 뺑소니를 쳐서 지금 2년이 가까워 오는데 나타나지를 않습니까? 이 차의 손해도 이 차에 여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 배상해줘야죠. 이 여자는 아반떼 차의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에 남자가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서 또 보험금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견적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게 명백한 보험 사기 아닙니까? 아무튼 저희는 돈을 지불했어요. 이 사람들이 피해를 주장하고 역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망이고 협박이고 공갈이고 그런 건 나중에 따집시다. 나중에 따져요. 그런 거는 말하지 않더라도 아무튼 돈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돈을 다 지급했습니다. 이 차가 외제차라고 했어요. 깜깜해서 못 알아봤습니다. 이 차가 뭐 안에 엔진도 어디가 망가졌대요. 예, 뭐 이 안에 어디가 망가져서 1,000만 원으로도 수리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자체가 속인 거 아닙니까? 기만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일반 사기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죄들이 있는데 이 명백한 운전자 바꿔치기도 운전자 바꿔치기도 이렇게 보세요. 이게 11월 22일 날 22년 11월 22일 날 교통조사팀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운전자 바꿔치기 그것도 확인 못했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전전날 조사를 했대요. 이 아반떼 차를.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운전자 바꿔치기 확인했어요? 아직 최 누구한테 그거 확인 못했어요? 최 누구가 운전자 바꿔치기 부인합니까? 물어봤어요. 여기 보세요. 조사관이 부인 안 합니다 그랬어요. 운전자 바꿔치기를 인정했고 저한테도 인정했고 문자도 있고 녹음도 이 통영경찰서 청문관에게 다 들려줬습니다. 제가 교통조사 팀장한테도 다 들려줬습니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다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도 내가 귀 옆에다 갖다 대고 들려주고
이 서류들 다 보여주고 그랬죠. 많아요. 운전자 바꿔치기 인정한 그런 통신 자료들이.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운전자 바꿔치기를 확인했고, 운전자 바꿔치기는 보험 사기를 칠 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험 사기를 여러 번 신고했는데 제 신고를 다 묵살한 게 고의일까요? 아니면 과실일까요? 그냥 실수로 누락시킨 걸까요? 그건 시민 여러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앞지르기? 이렇게 공소장에도 없고 수사 결과 통지서에도 앞지르기가 없고 운전자 바꿔치기도 없는 거. 그리고 블랙박스 자체를 증거로 사용하지 않은 거. 이거 블랙박스 은이가 아니에요. 증거 은이. 블랙박스에 너무 앞지르기가 선명하게 나타나니까. 또 이렇게 앞지르기를 해서 차를 정지했다면 죄가 가중되는 거죠. 앞에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차가 있는데 그 차 앞으로 확 들어와 갖고 앞지르기를 해서 차를 멈춘다면 그거는 고의범이에요, 완전. 이것도 고의범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수사 결과 통지서에 그거 다 빼고 송치를 했어요. 검찰에도 제가 여러 번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걸 자세히 적어서 제출했어요. 조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처벌했습니다. 그냥 약식 처분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을 치상범으로 만들었어요. 피의자를 만들었습니다. 범죄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장애가 분명히 됩니다. 죄가 있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그건 마땅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알고도 뒷돈을 받았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부채도사 복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바꾸고 영상을 바꿔치기를 내서 허위공문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이거 다 허위공문서 아닙니까? 이거 다 허위공문서 아니에요. 이거 다 허위공문서 아닙니까? 이거 다 허위공문서예요. 이거 허위사무소 아닙니까? 네? 아무튼 허위사무소에도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보험사를 기망해서 또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가 지금 한두 가지 죄가 아닌데 어떻게 모든 거를 덮고 모든 죄를 외국인 말 못하는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겠습니까?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이렇게 5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많은 국민이 보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안 하십니까? 같은 경찰이라고 같은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될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썩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민 여러분,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